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좀 뜸했는데요, 날이 너무 더워져서 제가 있는 골방에 온도가 너무 높아서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작품 제가 오늘 리뷰를 화요일날 하고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사실 이제 본 거는 일요일에 봤는데 좀 시간이 지났네요. 이 프로젝트 사일런스라는 영화는 이제 대략 지금 이제 기대작이라고 블록버스터라고 이제 얘기한 작품인데, 지금 포스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고인이 된 이성균 배우의 이제 마지막 작품 중에 한 편이 되겠습니다. 아직 행복의 나라라는 영화가 또 개봉을 해야 되니까요. 또 이제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탈출은 이제 일종의 재난 영화에 속하는 영화예요. 작품 감독은 좀 작은 사이즈의 영화를 많이 연출했던 김태곤 감독입니다. 김태곤 감독은 이제 뭐 상업용으로는 이제 굿바이 싱글이라는 영화가 좀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김혜수 배우가 나왔던 영화죠. 그 다음에 뭐 1999 면회라는 독립 영화로 이름을 좀 알렸던 그런 감독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호러 영화 독이라든가 이런 작품을 좀 연출했던 그런 감독인데, 사실 두드러진 작품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근데 이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는 칸네 영화제의 이제 미드나잇 프로그램에 상영되기도 했던 작품으로 나름 화제가 됐는데요. 이 영화는 개봉 전부터 사실 평에 대해서는 좀 약간 물음표가 떠 있었던 영화입니다. 오랜만에 CJ가 또 배급하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뭐 지금도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는 영화죠. 이 영화의 대충 구성을 보겠습니다. 이 영화 이제 밀실 스릴러, 호러 스릴러에 가까운 영화인데, 익숙한 듯 좀 다른 설정들을 갖고 있어요. 차정원 역할이 이제 이선규 배우인데, 이 사람이 영화의 첫 장면에 등장합니다만, 사실 이 영화에 이제 그 한 영화의 축에서 성장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독선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대통령 후보가 유력한 이제 그 그죠? NSA 이 실장인 김태우 배우가 캐릭터를 하고 있는데, 그의 행정관으로서 이제 이제 일에 미쳐 있는 워커홀릭이어서 이고 이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키우는 아이가 차경민이 역할의 이제 김수환 배우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둘의 모녀 관계가 이 영화의 이제 성장의 축입니다. 이 이성균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꼰대 스타일의 인물이고요. 굉장히 의도적인 인물, 그리고 각종 편견이나 좀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편견을 보여주게 등장한 인물이 이 조박 캐릭터인 주지훈 캐릭터인데, 소위 레카 기사죠. 레카 기사라서 건들건들하고, 이들의 첫 만남은 주유소에서 이루어지면서 이들이 약간 이제 좀 업신여기고, 이제 조박이라는 인물은 이제 말하자면 좀 사기를 치려고 하는 그런 좀 건들건들한 인물이고, 그 사기를 치려고 하는 조박을 경시하고 경멸하면서 그 돈을 갖다가 나중에 사장한테 돌아오면 주겠다고 얘기했던 게 이제 사장원 이 캐릭터입니다. 둘의 만남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뭐 영화에서야 이런 거리감 있는 사이가 또 가까워지는 것도 중요한 설정인데요. 문제는 이제 캐릭터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게 이제 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영화의 구성원들은 같이 일종의 공동체죠. 위기 상황의 재난의 공동체는 포세이돈 어드벤처 시절부터 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면서 그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일반적인 그 흐름의 구조를 이 영화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실 이제 기술적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 양 박사라고 하는 김희원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전형적인 뭐 일종의 그 연구만 하는 남자로서 일을 청탁받아서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결과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지만 또 이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되게 밉상이었다가 나중에 협력적인 인물로 변화하는 인물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요. 그 다음에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제 주요 캐릭터로 신미란 역할의 박희원 배우, 그 다음에 심유라 역할의 박주현 배우가 있는데, 박주현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은 이제 현역 LPGA 뛰고 있는 골프 선수인데 좀 부진한 거라서 이 영화의 고립상인 공항대교라고 불리는 이제 가상의 다리, 사실상 인천대교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리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여권이 만료된 거를 챙겨주지 않은 매니저 역할의 가족인 것 같죠. 신미란 캐릭터의 박희분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이 그것을 챙겨주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둘이 이제 티격태격하는 장면이 영화의 앞부분에 배치되고요.
그럼 이들이 이제 만나는 인물로 지금 이제 예수정 배우가 연기하는 순옥 인물은 이제 치매를 앓고 있는 인물이고, 순옥을 이제 잘 돌보면서 사랑스러운 눈길을 쳐다보고 있는 인물이 이제 문성건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병학이라는 배우 역할입니다. 역시 이제 이런 재난 영화에 있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인물이고요. 문제 이 영화에 대한 이제 평은 이제 약간 보면 지금 뭐 별점이 주목을 그렇게 크게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평단으로부터는 그 평도 약간 뭐 좀 나눠지고 있고요. 자, 이 작품의 이제 출발의 이제 파국의 시작은 이제 엉뚱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폭주를 달리면서 이 방송을 하는 그런 폭주 레이서로 비롯돼서 연쇄 추돌 사건이 나타나고요. 그 하필 그 자리에 이 전투용으로 개발되어 있는 프로젝트 사일런스라는 제목 자체가 이제 영화의 그 오프닝 크레디트에서부터 그걸 좀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이 영화에서 빌런 역할을 하는 이 전투견들은 개들이죠. 전투견들은 일종의 전투 목적으로 타겟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래밍화되어 있는 캐릭터. 원래는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해가지고 도움을 주는 개들이었습니다만 이제 악용되었다라고 하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칩이 이제 단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시스템 되어 있는데 생체 무기화 시키고 있는 뭐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대량 사고가 나고 실제로 이제 과거에 인천대교에서도 대량 추돌 사고가 난 적이 있었죠. 그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사고가 나고 이 사건에 이 전투견들을 폐기하러 가는 상황이에요.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이 전투견을 폐기하러 가는 상황에서 이 전투견들이 풀려난다라는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 불능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 배경 자체가 이제 사고 자체 원인이 안개가 깊이 껴들어 있다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떠져 있는 대교 위에서 펼쳐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대교를 한두 번째 건너본 분이라면 공간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만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좀 더 위기 상황을 좀 더하게 되는데 이 지금 요거는 이제 걔들과의 초반 싸움에 나와 있는 대결들이죠. 지금 골프 선수 출신이니까요. 그 골프채로 이제 공격해오는 개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장면이고요. 요 개들을 쫓아서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주지훈 배우의 캐릭터입니다. 그냥 편의상 배우들의 이름으로 그냥 캐릭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지훈 배우가 이제 이 공항대교를 점검하고 있는, 마침 또 이제 점검반 원들도 현장 근무하고 있는 이제 당직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당직자의 차량을 타고서 이제 도주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 도주하는 장면에서 약간 요 뒤에 있는 이제 인물이 주지훈 배우예요. 여기 지금 공격해 오고 있는 상황에 놀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두 모녀간의 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개가 깊어진 상황이라서 이 구조 헬기도 접근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이제 일종의 폐쇄 공간을 하고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개그들을 이제 주지훈 캐릭터가 담당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이 캐릭터 솔직히 개그들은 올드한 느낌이 드는 것도 맞고, 약간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자, 뭐 그거 약간 익숙한 방식이기도 한데, 이 영화 차라리 이렇게 말하자면 공간적인 그런 좀 위협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그럭저럭 봤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의 전반부에서 이 영화가 보여주는 그 비주얼적인 이게 또 김용화 감독 덱스터 디 아이가 이 저기 뭐야 블록버스터로서의 이제 CG 효과라든가 특수 효과들을 담당을 했더라고요. CG를 또 담당을 한 축을 했더라고요.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화감이 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그 E9이라고 이제 코드명이 붙어 있는 걔가 사실 이 폭주견들의 그 모체라는 것이 영화의 이제 그 흐름상 뒤에 밝혀지는데, 이쪽의 인물의 이쪽의 개로서 빌런으로서의 표정을 갖고 있는 캐릭터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 표정을 충분히 담아내느냐고 하는 부분들은 이 영화에 좀 약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물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대립되는 관계들이죠. 이 재난 상황에 처한 인간들을 위협하고 있는 존재로서의 개라고 하는 설정인데, 근데 개의 서사를 부여를 하면서
빌런으로서의 기능은 좀 더 약해요. 예를 들자면 에이리언에 등장하는 이 에이리언들은 일단은 너무 무시무시한 존재잖아요. 근데 걔들에게 이쪽에 서사를 부여하고 걔들에게 동기를 부여를 하거든요. 영화를 보다 보면. 근데 그 동기를 부여한 게 어떻게 보면 불쌍한 면도 있는 면이 있는 거예요. 동정이 가는 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묘사하는 측면에서도 그들의 잔혹함 같은 것들이 그렇게 악독하다라는 느낌까지는 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는 한국형 블록버스터라는 아까 리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정치적 서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영화의 전체적인 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여태까지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만 주로 인재라는 부분들과 연관되어 있죠. 빠른 대응이 안 된다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다거나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프로젝트 사일런스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 전투견을 양성하는 검증되지 않은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이게 청와대가 승인한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로 인하여 사람들이 위험을 받고 학살을 당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일부 이 영화의 이제 주인공 격들은 그래서 살아남은 존재들에 가까운 거고요.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뭐 이 재난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영화에서 뭐 많이 묘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개들에 의한 공격에 의해서 희생되는 경우들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관장했던 게 누구냐,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 이 바로 이제 영화의 서사를 보면 이제 알 수 있겠지만 앞부분에서 던져져 있는 것처럼 정치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정치권의 유력 대선 주자가 그의 이 프로젝트를 승인한 인물이라고 하는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정치 출세길에는 그 프로젝트가 알려져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하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는 빌런은 이 영화의 실제로 물리적 빌런은 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막강한 무시무시한 개들이지만 동시에 또 재난이고 동시에 더 깊은 부분에는 그 재난의 상황에서 이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정치 권력이 더 무시무시하다라고 하는 설정. 한국의 영화의 설정에 나름대로 뭐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미 재난을 여러 번 겪었고 실제 느꼈던 기시감이 분명히 드는 얘기입니다만 문제는 이 영화의 그런 전형성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물론 전형성이 그럭저럭 또 뭐 비주얼적으로든가 뭐 나름대로 장점이 없는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뭐 괜찮은데요. 그 괜찮은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 영화에 무언가 더 특별한 것들을 바랬다고 한다면 이 탈출은 그런 특별함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하이제킹이라는 영화는 시대 상황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투영이 되고 있죠. 근데 탈출은 일종의 만들어진 정치 드라마의 구조인데 아시다시피 현실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무시무시한 일도 벌어지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마음에 닿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라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서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보고 있는 게 일종의 그 이들을 위협하고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전투견들을 그 낚시 버스죠. 이들이 피신하고 있던 낚시 버스에 일종의 이제 음성을 인식하고 있는 개들이니까 그걸 유인해가지고 참는 장면인데. 제가 느끼기에 이 영화에서 제일 심각한 좀 느껴지는 문제점은 이 주인공 이선균의 서사 외에 다른 인물들이 충분히 감정이입을 만한 서사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령 영화에서 지금 이 장면에 나타나는 문성근 배우가 연기하는 노부부가 등장을 하거든요. 노부부는 앞부분에 치매를 앓고 있는 부인이고 그 부인의 설정이고 이제 우연히 골프 선수 자매와 만나게 됩니다. 박지원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와 만나서 이제 그들의 이제 사정이 잠깐 언급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감독님 인터뷰를 봤더니 이 영화의 한 6분 정도의 얘기가 좀 올드한 느낌이 들어서 덜어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조연 캐릭터들이 충분히 같이 연대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충분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연대감이 그냥 어차피 핀치에 몰렸으니까 같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고, 사실 이제 이 영감님께서 지금 그 자기를 어떻게 보면 사신성인 하면서 이 개들의 위협으로부터 지금 막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도 공간 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그러니까 액션의 흐름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관객들이
뭐 사실 감독이나 연출하는 입장에서는 이 영화의 서사라든가 그 구조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쳐내는 것도 연출의 몫이고 사실은 뭐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빌드업이 충분하지 않은 영화였다는 거예요. 이 골프 선수의 서사도 선수 자매의 서사도 사실은 이제 영화에 좀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들도 언급이 되는데 사실은 영화의 중심 자체가 이성균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이 모녀 관계의 성장과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첫 장면에 등장했던 이성균 배우가 연기하는 행정관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계산적인 인물이고요. 모든 정치적 행동을 연출하려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권위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였던 인물이었고, 그런 이제 상대적인 그 카운터 파트너로서 이제 주지훈 배우가 기능을 담당했던 거죠. 근데 주지훈 배우가 이제 코믹한 부분들까지 캐릭터를 담당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유효타가 충분하지 않은 영화다 보니까 그렇게 설득력도 없고 주지훈의 이 영화에서의 가족은 이 강아지 한 마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강아지 외의 관계들은 이제 사실 설명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드라마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그 영화에 기능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후반부에서 활약하는 장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이 대립구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영화가 설득하고 있는 것은 계급 구조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엘리트죠. 엘리트 위층에 있는 사람의 개념이에요. 이 사람 둘의 관계는 경멸하는 관계로 시작되는 관계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 드라마를 가지려면 이 둘의 연대감이 충분히 설득돼야 되는데 계속 이쪽에 민폐 캐릭터처럼 이제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꼭 그렇게 가볍게만 그렸어야 되는 인물인가, 뭐 그런 인물들이 주변에 설사 많다고 하지라도 영화의 일종의 재미상으로는 너무 스테레오타입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 영화가 뭐 잘 만들어졌다면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는데 뭐 제 생각은 좀 그렇고요. 이 저기 뭐야 김희연 배우가 연기하는 이 박사도 전형적인 미치광이 매드 사이언티스트에서 약간 뭐라고 할까 너드 같은 캐릭터예요. 그런 캐릭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래도 이제 문제에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죠. 모든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일종의 비정규직 같은 위치를 갖고 있단 말이죠. 기획을 하고 시키는 대로 했고 그래서 맨날 공무원 욕을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 사람도 일종의 이성균 배우와는 대립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하청업체 직원 같은 박사 같은 인물인데 실제로 모든 프로젝트를 관장하고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연대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가지막에 같이 풀어나가는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제로 이제 동인상으로는 이 우리 김수환 배우가 연기하는 딸이 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이제 주요 요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김수환 배우가 유학을 가려고 하는 게 호주였고, 근데 이 김수환 배우는 사실은 이제 래퍼였단 말이죠. 그래서 딸을 랩을 좋아하는 딸을 갖다 음악 공부를 시킨다고 호주로 보내는 건 네가 봐도 좀 이상한 느낌이죠. 요즘에 봤을 때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음악에 뭐 공부를 하러 가는다는 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호주는 뭐 훌륭한 음악 국가이기도 하니까요. 뭐 AC/DC도 나왔고 칼리 미노그도 있고요. 뭐 맨날 워크부터 해가지고 에어서 플라이 뭐 생각해보니까 많네요. 그런 팀들이 많이 나오는 나라입니다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밀폐 공간에 이런 존재들이고 여기 보면 이제 조용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대부분이 이제 나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앞에 설명했던 서두에서 설명드렸던 여러 캐릭터 여기 보면 이제 둘은 또 무슨 부부 관계인 것 같은데 저런 캐릭터들도 없어지게 되고 여기 이제 대부분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 장면도 약간 설득력이 없는 장면인데 이 프로젝트를 잘못 이해한 경찰 특공대가 출동을 해서 지금 이제 어쨌든 이 헬기 사고로 인하여 이쪽에 그 공항 대교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니까 사람들 구하러 들고 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 구하는 사유가 이 개들이 안 보인다는 이유거든요. 근데 걔들이 전략 전술을 배웠던 개들이에요. 김희연 배우의 설명에 의하면 일종의 밀폐 숨어 있는 거죠. 작전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능적 측면들을 오히려 쓴다고 하면 영화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생생하게 묘사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 영화는 좀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의 요소들이 많죠. 외부적 정치적 요소들, 그 다음에 이
공황대교와 안개, 공황대교 붕괴와 안개의 설정, 그 다음에 그 전투 통제를 상실한 전투견들까지, 무시무시한 전투견들까지 있는 상황인데, 영화가 집중되지 않죠. 영화 러닝타임이 긴 건 아니거든요. 1시간 40분 분량이 안 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속도감을 올리기 위해서 6분 동안 또 덜어냈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뭔가 충분히 설명된다는 느낌이 사실은 없어요. 긴장감이 이제 말했다면 밀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스릴러라고 하는 거는 꼭 스피드를 계속 가속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긴장감을 올리는 연출인데, 그 연출력이 훌륭했느냐라고 말하면 사실 이 영화는 연출력이 훌륭했다고 보긴 사실 좀 어렵고요. 부분 훌륭한 장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영화 전체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이 화학작용을 일으킬 만한 캐릭터들 간의 요소들이 부족한 영화가 아니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렇게 세 명이 나란히 있습니다만 이들이 이렇게 붙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들이 같이 협력하고 에너지 같이 쏟는다는 느낌이 없고, 애초에 기초의 관계 같은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실 결말은 이 정치적 요소들에 대한 해결을 폭로해 나간다라고 하는 양심선언의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이성규는 사실은 정권의 이 권력자의 최고 협력자였다가 이 협력자의 그 더러움을 보고 그를 그를 이제 양심선언을 하는 인물처럼 묘사가 되고 있는 거라서 사실은 이제 영화의 전체적 추차적으로 좀 흔들리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애초 설정은 안개라고 하는 거 설정이라든가 이랬을 때 스테픈 킹 원작의 뭐 더 미스트 같은 스릴러 영화들, 호러 영화들을 좀 떠올리게 하는 요소들도 있었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좀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장르적인 매력들은 조금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죠. 한국 영화가 사실 그동안 좋았던 영화들을 보면 장르적 요소의 틀 안에 현실적 요소들을 갖다가 엮어내는 데 있어서의 그 탁월함이 있었던 거거든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라든가 이런 측면들을 보면, 이런 영화들을 보면, 자,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런 면에서 좀 뭔가 이도저도 아닌 듯한 흐지부지한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하이제킹이라든가 조금 무리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비상선언이라든가 뭐 이런 영화들처럼 현실의 요소들이 흡입해 온다면 뭔가 좀 더 설득력이 부분이 있겠습니다. 물론 성공적인 케이스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영화는 뭐 오락 영화로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그 요소들의 모든 면들이 충분하게 살아있다고 말하기 사실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그 영화 이상의 장르적 요소들을 능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런 설득력도 좀 떨어지는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부분에 이제 하도건 배우 같은 캐릭터가 오히려 좀 더 인상적인 캐릭터였었고, 근데 이 영화에 이제 살아남은 상존자들은 결국은 늘 그렇듯이 한국 영화의 재난 영화들을 보시면 공공의 부재라고 말 수 있거든요. 괴물도 그렇고요. 봉준호 감독의 괴물도 그렇고, 이 대부분 민간인들이 연대하여 살아남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되게 슬픈 이야기죠. 우리가 그동안의 재난을 겪으면서 과연 국가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늘 던지는데, 이 영화에서도 문제 해결은 개개인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뭔가 충분하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빌드업들이 제가 봤을 땐 충분하지 안 된 영화라서 전체적으로 이 영화에서 느껴지는 아쉬움들은 그렇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방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영화들은 최근에 나왔던 작품들 중에서 아주 장르적인 영화들 같은 거, 그러니까 현실을 배제했었던 그런 영화들이 오히려 또 성공한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핸섬 가이즈 같은 영화 얘기하는 거죠. 그런 영화들도 있고, 근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 뭔가 현실감으로 접근하기에는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재난 영화로서의 요소들은 기본적인 구성들을 갖췄습니다만 깊이 있게 빌드업을 충분히 쌓아나가면서 만들어내는 부분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영화여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영화였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보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이 기획 자체는 뭐 좋은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전투견 설정도 조금 뭔가 빌런으로서의 좀 대립적 각이 충분히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뭐 빌런도 이렇게 무시무시한 정말 끔찍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분노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그 걔들은 영화의 서두에서 던집니다. 감독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출들은 신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나인과의 교감이라든가 그런 장면들이 나중에 이제 또
요소가 돼서 뭔가 생존의 여지들을 좀 남겨놓곤 합니다만 뭔가 완벽하게 영화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결론은 빌드업이 충분하지 못했던 그런 영화였다. 빌드업이 충분치 못한 아쉬운 재난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는 어차피 영화일 뿐이고요. 자기의 눈으로 자기가 설명하는 방식이죠. 소마시네마의 시각은 이거였습니다. 자, 다음에 다른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